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어느 날 저는 카페에서 키오스크 앞에 멈춰 섰어요. 주문을 하려는데 손가락이 망설여지더라고요. 화면을 터치해야 할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어딘지 창피하고 가만히 서 있는 제 자신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서브웨이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메뉴를 고르고 나서 빵, 치즈, 토핑, 소스를 고르는 화면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이전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땀이 나더라고요. 결국 당황해서 소스 선택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마무리했죠. 먹으면서도 내가 원했던 맛이 아닌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또 한 번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세트 메뉴를 바꾸려고 했는데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 앞뒤로 화면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뒤에 서 있던 학생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던지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론 나이 먹은 내가 이런 것도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세상은 어느새 너무 빨리 변해버렸어요. 요즘 길거리에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인싸, 만네스, 케바케 같은 줄임말을 들으면 한참을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조카가 이모 왜 자꾸 무거운 수행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화방에서 답장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런 순간마다 저는 자꾸 뒤처진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좋아하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첫날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매니저가 주문 내역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라고만 대답했죠. 다시 화면 캡처해서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어떻게 캡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매니저가 답답했는지 제 폰을 가져가서 직접 보여줬어요.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한다니. 그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돼요. 언제부터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볼은 점점 처져서 얼굴형이 변해가고 목선도 예전 같지 않아요. 예쁜 옷을 입어도 거울 속 저는 어색하고 어딘가 부족해 보여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취업 문제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내봤는데 면접관이 저보다 훨씬 어린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 나이에 일하러 나온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붙을 수 없겠다는 걸 그 젊은 눈빛에서 직감했어요. 그래도 용기 내서 다른 곳에 취업했는데 거기서도 은근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이런 건 좀 어려우실 텐데요. 라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저는 나이 든 게 죄는 아니잖아요. 자격지심은 마음 한편을 계속 찔렀고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혈압, 혈당, 폐기능, 골밀도, 각종 수치를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라요.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 목구멍에 걸린 듯 내려가지 않았어요. 젊었을 땐 아픈 것도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작은 통증 하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고 약해졌을까? 20대 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렇게 슬퍼지는 날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괜히 마음이 서럽고 누군가 수고했다라고 말해줬으면 하는 날들. 길에서 우연히 옛날 노래가 들리면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 가수들 노래는 따라 부르기도 힘든데 그 옛날 노래는 단번에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푸념으로만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어느 날 결심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요. 억울해도 서러워도 이 감정들을 지우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나의 삶이고 이렇게 느끼는 나도 소중하니까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몸을 깨우듯 걷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제 숨소리를 들으며 세상과 조용히 연결돼요.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몸이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시 책을 들고 글을 쓰고 내 속의 나를 발견하려 해요.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일들, 이제야 시작하고 있어요. 한 번은 틱톡 같은 앱을 배워볼까 해서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엔 웃더라고요. 그래도 차근차근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새롭게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려 해요. 흰머리가 생겨도 주름이 늘어나도 그건 제가 살아낸 증거니까요. 한 번은 미용실에서 염색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이대로 좋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이 참 떳떳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나를 아낍니다. 운동하고 공부하고 내 마음을 돌보며 우아하게 나이 들어 가려고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때로는 어색하고 서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의 제가 어쩌면 가장 저답고 가장 아름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상처와 기쁨을 안고 살아온 이 순간에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때로는 뒤처진 것 같고 때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그것 또한 아름답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는 저답게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억울함을 안고 서러움을 안고 그것마저 품으며 자유로워지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으니까요. 우리의 속도로 함께 걸어가요.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중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